Ready, go! 와, 맞아. 자, 봅시다. 오늘 배울 거 병원체. 병원체는 이제 사람한테 병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 살아있는 생명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숙주 안에서는 생명체 같은 작용을 하죠. 근데 숙주 바깥에서는 결정체. 다 단백질 결정체. 그러면서 앞에 부분에서 한번 배웠잖아요, 그치? 자, 병원체를 좀 구별할 때 크게 봐서 생물적 특성을 갖고 있는 병원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생물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병원체가 있어요. 생물적 특성을 갖고 있는 병원체라 그러면 생물이 이루는 기본 단위 뭐라 그래? 세포. 세포죠. 그래서 세포 구조로 갖고 있어요. 여기서 있잖아. 박테리아. 그리고 박테리아로 배웠죠. 바이러스. 바이러스 배웠나? 여기. 세포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 있다. 박테리오 하지. 세포막도 있고, 그 다음에 세포벽. 세포벽은 없어요, 있는 게 있고 없어요. 없는 게 있어요. 조금 이따 배울 텐데, 그래서 세포막이 있고, 핵. 그렇지, 핵산. 핵산이라고 그러면 유전물질 얘기하지? 네. 유전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리보솜 같이, 리보솜이 뭐하지? 단백질 합성. 오, 기억하네. 당연하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게 세포 내의 소기가 리보솜이잖아. 그러니까 단백질을 합성시킨다라는 얘기는 물질 대사를 한다는 얘기죠. 물질 대사 동화 이과는 뭐 너네 통합과학에서도 배웠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병원체 중에 세포 구조를 갖고 있는 생물적인 병원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리보솜들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체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종류 중에 또 다시 좀 나누면은 생물적 병원체 중에 세균. 그러니까 그거 전에 진핵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핵생물이 있어요. 진핵생물은 뭐냐면 핵이 있는 거예요. 핵막이 있어요. 핵막이 있으면 유전물질이 어떻게 될까? 단발돼. 핵 안에서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핵막이 있는 진핵생물. 그럼 원핵생물은 뭐냐면 핵이 없어요. 핵막이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원핵생물.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얘기하는 세균 있잖아, 세균. 세균이 여기에. 세균은 좀 이따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핵이 없어요. 근데 DNA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물질은 있지. 유전물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전물질을 뭐라 그래? 핵산이라고 하고, 그 DNA, RNA 이런 유전물질이 핵산이고, 이 유전물질 핵산을 보호하는 애를 싸서 보호하고 있는 애가 핵막이죠. 자, 그리고 진핵생물 중에서는 핵이 있잖아요. 다세포 생물이 있고요. 단세포 생물이 있어요. 다세포는 알다시피 이제 세포가 여러 개, 단세포는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거지. 그 중에서 다세포의 대표적인 거,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하겠지만 곰팡이. 곰팡이도 니네 병원체예요. 사람한테 병을 일으킬 수가 있지. 무좀. 그래, 무좀. 곰팡이. 그 다음에 단세포의 대표적인 게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 원생생물.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쓰면서 들으세요. 선생님 말 천천히 하니까 쓸 거 있으면 쓰면서 듣도록 하시고요. 선생님 근데 응. 과학만 하셨어요. 그래? 다른 학원 안 하셨어? 네. 과학은 선생님 한 열흘 넘게 하셨는데. 그거는
절대 쉴 일 없다고 막 진짜 세기를 박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학원은 그 권고사항이긴 한데 되도록이면 쉬는 게 좋은데 얘네 뭐 이번에 바이러스가 너무 장기화되니까 언제까지 공부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하긴 해야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마스크 끼고 하세요. 응? 괜찮으니까. 아, 선생님은 말을 해야 돼서 마스크 끼고 수업을 해봤더니 말이 안 나와. 너네한테 잘 듣는 거 같고. 그래서 선생님 아직 건강하니까 너네 마스크 끼고 하세요. 저는 이렇게 같이 떠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스크.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들어갈게. 세포가 여러 개로 돼 있고 핵막이 있고요. 그래서 진핵생물이야. 그리고 세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는 병원체예요. 그러면 원생생물은 단세포로 돼 있고 핵막이 있는 진핵생물이고 세포 구조로 돼 있어서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는 병원체. 근데 원생생물이 뭐 하는 애예요?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할 거야. 그 다음에 세균? 세균은 핵막이 없어요. 아, 그리고 얘 단세포에 들어가요. 세균. 단세포에 들어가고, 그리고 원핵생물이고, 스스로 세포 구조는 갖고 있거든?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고, 병원체에 들어가고. 그럼 이제 자기 혼자 물질 대사 스스로 할 수 없는 무생물적인 병원체들이 이제 구조는 비세포 구조를 하고 있겠죠. 세포가 아니야. 그래서 니네 앞에서 생원 맨 처음에 배울 때 바이러스 배웠잖아요. 바이러스는 숙주 안에서만 물질 대사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못하지.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 노란 거 있을까? 쌤, 세균이 단세포에 속한다고요? 세균도 좀 이따 하겠지만 단세포예요. 그리고 변형 플라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숙주 안에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무생물적인 병원체다. 이렇게 구별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거 있어요. 노란색으로 5개 썼는데 이 병원체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5가지 한 번씩 구별을 해봤고요. 이제 책을 보면서 여기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서 선생님은 그냥 뭐 체념을 하는 듯? 그러니까 여기는 외울 게 많아가지고 지워도 돼요? 네. 네. 외울 게 많아가지고 얘네가 시험 때 여기 누가 많이 외웠냐에 따라서 또 점수가 달라지고 그 정도예요? 외울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요거 병원체 바로 다음에 이제 면역 나오는데 방어작용 나오는데 거기는 조금 어려우면서 조금 이해해야 되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막, 헐. 이해하고 외우고 자꾸 이렇게 아, 해야지. 이해하는 거 화음만으로도 족한데, 막 진짜. 자, 봅시다. 빔을 사긴 하나 준비했는데 색깔이 아니 빛이 너무 흐려. 쌤, 이게 끝이에요, 설마? 보이긴 보이지? 진짜 이게 끝이에요? 응. 보이긴 보이지. 아, 가능하면 근데- 필기로 할게. 쌤, 근데 화2에도 양쪽 반응 나와요? 그럼 비슷한 것도 나오지. 자, 병원체 보자. 방금 전에 써준 것 같이 병원체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변형 플라이온 이런 것들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고요. 요거 자세한 특성을 배우기 전에 책에 질병을 크게 2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체들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 근데 병원체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나면은 그걸 간염성 질병이라고 해요. 간염성. 그러니까 옆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간염이 되죠. 이런 병원체가 들어가서 감염되잖아. 그걸 간염성 질병.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병원체에 감염돼서 무슨 병이 생기는 건데 좀 이따 종류들은 많이 할 거예요. 뭐 결핵, 독감, 홍역, 말라리아, 수면병, 무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면병은 뭔지 아니? 수면을 못하는 거. 아니야. 수면 잘 가는 거. 수시로 막 잠이 와요. 뭐 신경계 같은데 좀 이상이 생겨서 좀 이따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병원체에 의해서 병을 일으키는 것을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고 병원체가 아니고 이런 거 자신의 생활 방식 아니면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물질, 환경 등에 의해서 무슨 병이 생겨요.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 이런 거예요. 비감염성 질병. 심장병. 너는 옆에 사람이 심장병이 걸렸어. 근데 그 심장병이 자신한테도 올마오니? 아니죠. 그거는 이제 자신의 뭐 유전 물질이나 뭐 환경 등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염원, 병원체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비감염성 질병은 뇌졸중, 당뇨병, 혈병, 그 다음에 고혈압, 암, 비만 이런 것들은 비감염성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감염성 질병은 지금 배울 병원체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는 거, 비감염성은 병원체가 아니야. 자신의 뭐 생활 방식, 유전 물질, 뭐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거 구별할 줄 알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병원체 세균부터 한번 보자. 자, 세균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얘는 세포 구조를 갖고 있다고 네. 했죠. 세포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끝이야? 자, 그래서 세포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핵이 얘 있다고 그랬는데 없다고 그랬니? 이따 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에는 세포 구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세포막하고 여기 있는 같이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있어요. 특이하게. 너네 그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 중에 식물세포가 세포벽이 있잖아. 네. 근데 얘 세균은 세포벽이 있어요. 그리고 유전물질이 뭐가 있어? DNA라는 핵산을 갖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핵막이 없기 때문에 핵막이 없는 거는 진핵이라고 그랬어? 원핵이라고 그랬어? 원핵. 원핵생물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핵막이 없으니까 이 유전물질이 어떻게 될까? 세포질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세포질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세포가 있으면 핵. 핵이 있고요. 핵 말고 나머지 부분을 뭐라 해요? 세포질. 세포질이라고 하죠. 근데 세균은 얘가 없다고. 핵막이 없다고. 그러니까 유전물질이 어떻게 돼? 세포질에 막 퍼져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꼬리 같은 거 보이는데요. 이 편모라고 해서 이 편모 가지고 움직여요. 수염친데요? 헤엄쳐다닌다. 그래서 저기 사람 정자 보면은 꼬리 있잖아요, 그치? 편모. 걔하고 비슷하게 편모가 있어서 얘 가지고 운동해요. 운동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 똑같은 얘기 두세 번씩 하는데 지금 시간에 외우세요. 세균, 단세포, 원핵생물이에요. 그리고 세포 내 소기관이 없어요. 뭐 미토콘드리아나 뭐 영록체나 이런 소기관이 없고요. 특이한 거는 식물세포 같이 세포벽이 있고요. 근데 얘가 아까쯤에 구별할 때 생물적인 병원체라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 같이 스스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단세포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세포들이 보통 번식할 때 무슨 방식으로 번식하냐? 분열법. 그렇지, 분열법. 분열법이 너네 알다시피 한 개 세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저기를 알아야 돼요. 한 개 세포가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생물체,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게 분열법이죠. 뭐 이분법이라고도 하고.
이 분열법 같은 경우에 번식 방법, 번식 속도가 어때? 빨라요. 빠르죠. 그래서 세균들은 굉장히 빠르게 번식할 수가 있어요. 쌤 쟤네 밖에서도 꾸물꾸물거려요? 사람 밖에서도? 스스로 물질에서 하니까 환경만 맞으면은 적당하게 뭐 습도나 온도 같은 게 맞으면은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책상, 공기 중에 세균이 있다 그러잖아. 네. 그런 말 많이 그럼 하잖아. 여기서도 꾸물꾸물거리는 거야? 그래. 근데 사람은 이제 배우겠지만 이런 세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너네 피 속에 뭐 있어? 적혈구가 있잖아. 적혈구가 얘네들 막 잡아먹잖아. 세균을요? 그래, 잡아먹잖아. 그래서 강하지 않은 세균 같은 거 들어오면은 사람이 다 물리쳐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강한 게 들어오면은 병이 일어나는 거고. 응? 그래서 너는 손 잘 닦고 마스크 쓰고, 응? 그러라는 이유도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잘 침투 못하게 하기 위해서고,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래가지고 손 자주 닦아요. 그리고 손으로 자꾸 얼굴 만지지 마세요. 네? 그럼 간지럼 어떻게 해요? 간지러우면 할 수 없죠. 이런 걸로 됐나? 아니 거기에도 묻어있지 연필에. 그러니까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이거 거의 다 외워야 돼서 요거 사람 몸에 이 세균이 들어오면은 사람 몸에 있는 세포를 파괴할 수가 있어. 글씨는 보이지? 흐려서 그랬지, 그지? 네. 그래서 되도록 필기로 할 건데 책에 있는 거는 뭐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정상적인 세균을 파괴하니까 병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 세균에서 또 독소가 나오면은 그 독소에 의해서 또 병이 일으킬 수가 있고. 자, 질병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번씩 그냥 봐두세요. 이거 다 외울 수는 없고 결핵, 파상풍, 뭐 식중독, 폐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 번씩 봐두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세균이 침입했을 때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있긴 하지만 이제 병에 좀 심하게 걸리게 되면은 치료약은 항생제를 사용해요. 항생제라는 게 이 세균이 들어왔을 때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하거든.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해버리면은 세균이 뭐 유전물질이나 내부가 보호가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세균이 죽겠죠. 그래서 항생제는 세균 죽이는 약. 항생제 먹으면 대부분의 세균들이 종류에 관계없이 거의 다 죽어요. 근데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이제 그 바이러스 유전물질 특성에 따라서 약을, 백신을 만들어야 되죠. 백신이 뭔지 아니? 당연하죠. 뭔데? 고치는 약. 고치는 약? 그 죽이는 약. 죽이는 약? 그 증식이 없으시는 약. 조금 이따 쓰려는데 미리 나왔으니까 뭐 백신은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주사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한다는 게 뭐냐면 독소가 별로 없는 독소가 약한 세균이나 병원체를 사람 몸에 주사를 해요. 또는 죽은 병원체. 그러니까 병원체를 일부러 사람 몸에다가 주사로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 몸에서는 무슨 작용이 일어난다고?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항체라는 걸 만들어요. 이 병원체를 죽일 수 있는. 그 항체가 몸에서 막 만들어지면서 얘를 죽여주는 거야. 근데 그 항체가 몸에 한번 생기면은 다음에 똑같은 놈이 들어오면은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놈이 들어왔을 때 그 항체를 몸에서 활발히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빨리 죽여줘요. 내년에 독감 주사 맞을 생각이야.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 독감 백신이라 그러면 독감 그 균 있잖아. 응? 독감균을 약한 거나 또는 죽은 독감균을 사람한테 일부러 넣어주는 거야. 강한 거 넣으면 안 되지. 강한 거 넣으면 병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약한 거 넣어서
몸에서 뭘 미리 생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항체를 미리 생성하게 만들어주고 이 병원체에 대해서 몸에서 기억을 해두게 만들어주는 거지. 네? 이런 게 백신이고 치료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병 걸렸을 때 여러 가지 약물 먹잖아, 그치? 이 항생제도 뭐 약물이지. 그래서 약물을 먹거나 또는 일부러 주사약으로 항체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병원체를 죽일 수 있는. 네? 이런 거는 예방 목적이 아니고 뭐야? 이거는 치료 목적이지. 그래서 백신 오해하면 안 돼. 예방하는 거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자, 세균은 요 정도 선생님 밑줄친 정도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실험은 간단한 거예요. 그냥 손을 깨끗하지 않은 손을 배지에다가 이렇게 한번 묻혀놓으면은 손에 세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배지에서 세균이 자라게 된다 그런 얘기고, 손을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 배지에다 묻히면 세균이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세균이 증식을 거의 못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인 위의 실험의 결론적인 얘기는 뭐야? 손을 잘 씻자. 그래, 손을 잘 씻자. 몸을 청결히 하자. 그런 거지. 그래서 귀찮더라도 바깥에 갔다가 집에 가면은 머리도 좀 감고 샤워도 좀 하고 옷도 가능하면은 갈아입고. 얘네 바깥에 돌아다녔을 때 입은 옷 그대로 입고 자면은 좋지 않아요. 바깥에 세균 같은 거 왔을 때 그대로 그냥 침대나 잠자리에 그대로 가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니? 바이러스가 나오네요. 바이러스는 앞에서 한번 배웠어요. 기억나니? 네. 아하. 자, 바이러스. 비밀 바꿀 수도 없고. 나중에 학생들이 좀 늘어나면 선생님 여윳돈이 좀 생기면 좋은 걸로 하나 살게. 친구 소개 좀 해, 그러면. 빨리 빈 바꾸게.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친구 소개해도 뭐 너네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아니야, 공부할 학생들이 컸지. 자, 바이러스. 네. 자, 바이러스는 니네 앞에서 배웠듯이 세포 구조가 아니야. 그래서 세포 구조가 아닌 비세포 구조고요. 하지만 비세포라고 하더라도 유전 물질이 있지. 네? 네. 유전 물질이 있는데 DNA 또는 RNA를 갖는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두 개 다 같지는 않아요. 또는 DNA형 또는 RNA형 바이러스가 있고요. 우리 사람 몸에는 유전 물질이 DNA, RNA 둘 다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저등한 그런 욕하는 줄.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같고요. 그 다음에 세포 구조가 아니니까 세포막이 없죠. 겉에가 뭘로 돼 있어? 그냥 단백질, 껍질로 껍데기. 구성이 돼 있고 세균하고 많이 비교하거든, 바이러스. 그래서 너네 뒤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세균하고 바이러스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 일으키는 병이 있었잖아, 그치? 병도 세균에 의한 병하고 바이러스에 의한 병을 나눌 줄 알아야 돼. 감기가 세균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 감기 바이러스라 그랬지? 네. 독감 바이러스라 그랬지? 홍역 바이러스, 수홍아비 바이러스,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게 에이즈예요. 에이즈 바이러스라 그러지? 얘네들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거. 자, 근데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크니 작니? 앞에서 한번 보자. 작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그 세균 여과기라는 게 있었잖아, 앞에서. 뭐 이렇게 생긴 거 기억 안 나니? 이렇게 통 이렇게 돼가지고. 막 박테리아 파지였나? 뭐 이렇게 하고 밑에 이제 그거. 여기에 필터 같은 거 있어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 자, 여기에 세균 여과기에 보면은 이제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
같이 섞여 있는 혼합맥을 부으면은 세균은 위에 걸러지고 바이러스 내려와요. 바이러스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기억나니? 그러면 요 세균 여과기를 바이러스가 통과한다는 얘기는 세균보다 크기가 어떻다? 작다. 그리고 얘는 생물적 요소가 아닌 비생물적 그런 병원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하죠. 그래서 어디서만 해요? 뭐 숙주에서. 숙주에서만 물질 대사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이런 부분 좀 알아두고, 그 다음 바이러스 치료할 때는 항바이러스제라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저 세균 죽이는 게 뭐였어요? 항생제였지? 항생제 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바이러스 그 유전 물질에 대항할 수 있는 바이러스제, 항바이러스제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그 임상 실험까지 거치려면은 이 항바이러스제 나오려면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1년 넘게, 심지어는 뭐 2, 3년 걸린대요. 그래서 메르스는 나왔대요. 응? 메르스 약은 나왔대요. 메르스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메르스 신종 플루만 나오지 않았나? 그렇구나. 메르스도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그 사스도 안 나왔죠.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뉴스에서 보더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계속 관찰하고 있죠. 그럼 돌연변이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될까? 치료 못해요. 이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돌연변이 생긴 놈은 줄일 수가 없죠. 그럼 또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이 정도 특징 한 번씩 봐두도록 하시고요. 근데 이거가 메르스예요? 중동호흡기 주는 메르스. 헐. 요거 쏘이잖아, 메르스. 개정 효과라고 넣어놨나 보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거 굳이 필기 안 해도 되겠지? 쌤 근데 그거가 어디서 보는 거예요? 뭐가 이 그 뭐더라? 백신. 백신이 뭐? 어디 바이러스에 쓰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세균 감염 방지하기 위해서 백신을 쓰는데 세균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런 병원체들 예방하기 위해서도 쓰이기도 하죠. 나 백신 못 썼는데. 그다음 봅시다. 자, 원생생물 있어요. 왜 맛이 이상해? 네. 그 항체가 항체. 빨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빨대가 빨대가. 저거 무슨 맛이야? 이거 그린티 프라푸치노 셔츠가 있어. 귀여워. 자, 원생생물 선생님 아까 처음에 나눌 때 생물적 병원체, 그 다음에 핵막이 있는 진핵생물, 그 중에서 단세포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것 같이 단세포 진핵생물. 그 세포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생하기도 해요. 동물이나 식물에. 근데 보통 원생생물들은 요 매개생물에 의해서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병을 보면 알 거야. 말라리아. 너네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리면 말라리아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모기한테 물렸을 때 말라리아라는 원생생물이 사람 몸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거죠. 이질, 수면병 이런 것들도 뭐 쥐 같은 거. 쥐가 이제 이런 원생생물을 옮기는 거죠. 자,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경우에 알아둘 거는 아까처럼 마찬가지 진핵생물이고요. 얘는 세포가 많은 다세포생물. 그 다음에 몸이 실 같은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포자로 번식합니다. 포자 번식. 들어봤을 거예요. 곰팡이, 이끼, 뭐 이런 버섯 이런 것도 포자 번식이잖아. 네. 그 다음에 좀 알아둬야 될 거는 뭐 여러 곳에 가고요. 뭐 무좀,
칸디다증, 뭐 식중독,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곰팡이에 의해서 너무 알레르기. 생기는 거다. 곰팡이 알레르기 뭐 그런 거 들어봤어? 네. 그 다음에 요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 프라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온은 우리 사람 몸에서 유용한 좋은 역할을 해요. 근데 얘가 변형이 생겨버리면 우리 몸에 뭐 신경계 이상이나 어떤 질병들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 책에 어디 써 있을 텐데 한번 보자. 칠판도 선생님이 많이 고민했거든. 이게 사는 거야? 그 먼지 날리는 그 분필 칠판으로 할까? 이거는 물로 지워지는 거지. 이게 먼지는 안 나서 좋은데 이게 물이 안 마르면은 그런데 보드마카도 생각해봤는데 보드마카는 또 저기 뭐야? 안 비칠 것 같아 말이야? 아니야. 아 이렇게 많아서 말이지. 보드마카가 오히려 비면 더 잘 보이지. 하얀색 판이니까. 아 그래요? 응, 하얀색 판. 색깔 있는 것도 있지. 아 검은색 있구나. 자 보자. 프라이온. 여기 조그맣게 써있네. 봐봐. 프라이온은 포유류의 신경세포에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포유류면은 너는 새끼 낳는 동물들 얘기하지? 그 신경세포에 있는데 뇌세포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무슨 얘기야? 프라이온은 우리 사람의 필요한 세포다. 필요한 세포는 아니지. 아, 세포는 아니니까. 필요한 물질인데 얘가 어떻게 됐을 때 변형이 됐을 때. 그러니까 뭐 유전 물질이 변형이 되거나 변형이 됐을 때 정상 프라이온하고 다른 특성을 갖게 되면은 정상 프라이온을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 프라이온도 변형을 시켜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에 존재한다 그랬어 아까? 신경세포에, 그치? 그럼 신경세포에 무슨 이상을 주겠죠. 그래서 변형 프라이온이 생겼을 때는 여기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신경계 질병, 신경계 질환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바이러스보다 더 작아요. 크기가. 그러면 크기만 한번 생각해보면 누가 제일 작은 거야 지금 중에? 프라이온. 프라이온. 그 다음이 바이러스. 그 다음은 누굴까? 세균 작죠? 세균. 그 다음에 생생물. 뭐 곰팡이. 아니 곰팡이는 일단 다세포니까. 뭐 세균, 원생생물, 곰팡이. 곰팡이는 일단 다세포니까 크기가 좀 크지. 네. 뭐 크기는 중요한 건 아닌데 뭐 한 요 정도 크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신경계 이상이 생겨서 여기 뭐 어떤 병인지 나오죠? 신경 조직이 파괴돼서 스펀지처럼 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돼. 크로이츠 펠트 야코프병, 광우병 많이 들어봤지? 광우병. 아 네. 광우병, 양의 뭐 스크래피. 근데 광우병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광우병 걸린 소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 소 안에 이 변형 프라이온이 있단 말이야. 그게 사람 몸에 들어올 거 아니야. 바이러스보다 더 작으니까 굉장히 잘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사람 몸에 이제 기생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신경 조직이 기생하면서 사람 신경계를 좀 이상시키겠지. 파괴한다고. 그럼 사람이 병이 오겠죠. 근데 광우병 무슨 질병? 그러니까 신경계 뭐 이상이 생기는 거야. 미친놈. 다치지 않아. 그렇지. 미칠광자겠지? 소가 미친. 한자를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신경계 이상이 생기니까 뭐 심해지면 뭐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있을 수가 있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프라이온이 열이나 산에 약해요. 정말 많이 먹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변형 프라이온을 없애려면은 이제 뭐 끓여서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 다음에 광우병 걸린 소도 나라에서 많이 얘기하잖아. 광우병 막 돌 때 저기 뭐야 소는
그 고기 먹을 때 익혀 먹으면 사람한테는 괜찮다고 막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 변형 플라이온이 열 같은데 약하기 때문에 익혀 먹고 끓여 먹고 그러면은 뭐 사람한테 그렇게 오염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데 혹시나 하잖아 사람들이, 그치? 혹시나 하니까. 자, 그래서 병원체들 5가지 좀 구별해 봤고요. 오른쪽은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 요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오른쪽에 뭐가 나와 있어? 간염 경로. 일단 이런 병원체들은 옮겨가기 때문에 환자하고 접촉하면 안 좋죠? 네. 접촉하면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간접적인 경로라 그래서 뭐 음식물이나 뭐 다른 생물의 매개체에 의해서 또 옮겨올 수도 있고, 뭐 이건 상식적인 얘기라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자, 밑에 문제 있어요. 문제 풀고 이제 면역 방어작용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가 좀 어려워요. 거기는 좀 자세히 볼게요. 문제 먼저 풀자.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 자, 봅시다. 아, 너네 몸에서 방어작용이 뭐야. 자, 152쪽에 보면은 방어작용이라고 있어요. 방어작용이라고 하면은 어떤 병원체들을 방금 전에 배웠잖아. 병원체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또는 몸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이 막는 거, 응?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너네 사람 피부가 있잖아, 그치? 피부 자체가 이제 세균들이 바로 침투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응? 그 다음에 피부에 땀 나오잖아. 땀 성분 중에 좀 이따 하겠지만 뭐 라이소자임이라는 성분이 있거든? 걔네들이 나와서 세균 같은 것들 병원체들이 피부에 붙었을 때 걔네들을 또 어느 정도 죽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좀 이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겉에서도 막지만 일단 병원체가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항체 또는 백혈구 같은 것들이 걔네들을 죽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방어작용한다라는 거는 병원체에 대해서 면역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책이 나올 거예요. 1차 방어하고 2차 방어라고 있는데 1차 방어, 2차 방어라는 말을 안 썼나? 네. 심지어 2번이나 방어를 해. 간단하게 좀 하지. 1차 방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방어 능력,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방어 능력을 1차 방어라고 하고, 얘의 특징점은 뭐냐면 비특이적. 비특이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거든지 안 갖고 있는 거. 아니 어떤 거든지 다.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막아준다는 거야. 아. 특이성이 있다 그러면 한 종류에만 뭐 관여한다는 거고, 비특이적, 비특이성이라 그러면 한 종류가 아니고 뭐 어떤 거든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균 병원체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항원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뭐 특정 항원만 물리쳐주는 게 아니야. 항원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방어 능력, 요거를 특징은 비특이적 특정 항원이 병원체야 반응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러면 좋은 균이 들어와도 저래요? 좋은 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피부. 아까 얘기했듯이 피부라는 너네 그 몸 겉에 벽이 있으니까 병원체들이 못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아까 피부 같은 데서 땀 분비물 같은 거 나오잖아. 그리고 몸 안에서는 이제 누가 있어요? 그 백혈구 같은, 그치? 백혈구를
병균은 이제 잡아먹는다 그래서 뭐 식세포, 대식세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잡아먹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염증 반응 이런 게 있어요. 염증 반응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나 뭐 땀 분비물, 눈물에도 있어요. 눈물 뭐 이런 곳에 바깥에서 오는 병원체들을 일단 막아주고요. 들어오면은 백혈구 같은 것들이 잡아먹기도 하고 또 염증 반응으로 걔네들을 또 죽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선천적인 방어 능력.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어라 그래서 후천적. 태어날 때는 없었어. 근데 어떤 균이 들어왔어. 그럼 걔 균을 사람 몸에서 인식을 해서 그 균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거든. 예. 그러면 어떤 균이 들어왔을 때 그 균에 대항할 수 있는 애를 만드는 거잖아, 항체를. 그치? 그럼 얘는 한 종류에만 방어를 일으키기 때문에 비특이적이 아니고 뭐야? 특이적. 특이적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특정 항원에만 작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2차. 그래서 항체 같은 얘기예요. 크게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맨 처음에 1차 방어 선천적 면역에 대해서 보자. 책에는 선천적 면역도 나왔나? 비특이적, 특이적. 아, 비특이적, 특이적 이렇게 나왔구나. 그럼 책에 나오기로 할까? 비특이적 방어. 방금 전에 구별할 때 거의 다 얘기했어요. 피부가 있을 거고, 비특이적 방어, 피부가 일단 못 들어오게 장벽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피부에서 분비되는 지방이 있어요. 지방. 지방이나 그 다음에 땀. 지방이나 땀 성분이 이런 병원체들의 증식을 막아주기도 해요. 얘네들이 병원체 증식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점막이라고 있어요. 점막이 뭐냐면 이제 너네 그 몸 안에 여러 가지 기관 있잖아. 기관이나 소화관. 얘네 소화관이 공기하고 통해져 있죠.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렇게 다 그러니까 항문 똥구멍까지 쫙 연결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막, 그러니까 기관이나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관이나 소화관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소화관에 있는 막인데요. 얘네들이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라이소자임. 얘는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이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이 점막에 덮여 있어가지고 병원체들을 죽여줘요. 특히 세균 같은 경우에 얘가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해줘요. 그래서 세균을 죽여줘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염증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염증 반응. 자, 얘는 뭔지 보자. 자, 그 책의 오른쪽 페이지에 그림도 나올 텐데 염증 반응은 뭐냐면 피부가 있어요. 피부예요. 피부 너네 안쪽에 보면은 혈관들이 있죠? 보세요. 피 속에서 너네 그 병원체들 잡아먹는 애, 죽이는 애들 누구야? 백혈구. 백혈구 있죠? 응?
이렇게 커. 찾아왔네. 백혈구가 너는 그 피 속에 들어있는 물질 중에는 가장 큰 물질 아니야.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중에 백혈구 제일 크잖아. 그리고 나머지 피 속에 액체 물질이 혈장이다. 그렇지? 이렇게 백혈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처가 생겼어. 만약에 가시 같은 데 찔렸어. 그럼 피부가 찢어져요. 좀 심하게 그리면 뭐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지. 그러면 가시 같은 데 찔렸을 때 가시에 붙어있던 뭐 병원체들이 이리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병원체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얘가 몸 안에 들어와서 번식을 해버리면은 이제 병을 일으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 병원체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세포 중에 비만세포라는 게 있어요. 비만? 비만세포라는 곳에서 아까처럼 이 라이소자임 있었지.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을 이 비만세포가 뿌려요. 뿌리면 히스타민이 라이소자임이요? 잠깐. 아니, 선생님 잘못 얘기했다. 라이소자임이 아니고 미안해요. 히스타민이에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막 뿌려요. 어디? 병원체 들어온 쪽이다. 그러면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느끼고서 이 백혈구들이 이쪽으로 막 이동을 해요. 백혈구들이 이동을 해서 이 병원체들을 죽이는데 모세혈관이 좁았을 때보다 모세혈관이 넓어지면은 이곳에 혈액들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지나가요. 얘가 확장되면서 요 세균 병원체가 들어온 쪽에 혈액이 많이 흐르게 되고 혈액이 많이 흐르니까 백혈구가 많이 이쪽 세균 쪽으로 병원체 쪽으로 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니네 어디 가시에 찔리거나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는 뻘겋게 막 부어오르잖아. 그치? 뻘겋게 보이잖아. 어디 찔렸을 때. 그치? 그게 이제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염증 반응이라 그러면 책에는 몇 단계 나눠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냥 한 곳에 설명을 한 거야. 상처가 나서 병원체들이 들어오면 피부 안에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뿌리고 이 물질에 의해서 백혈구들이 이쪽으로 병원체 쪽으로 오는 거야. 와가지고 얘네들을 죽여줘요. 근데 백혈구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모세혈관은 이 부분을 어떻게? 확장시키죠. 확장시켜서 이 부분의 혈액량을 증가시켜서 백혈구를 많이 보내게 된다. 이렇게 해서 병원체를 죽이는 게 염증 반응.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먼저 책을 통해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2차 방어는 또 설명할 게 많으니까 책을 한번 확인해보자.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뭐가? 시간? 아직 남았네. 시간이 많지. 오늘 빨리 사망했어. 다 먹은 거야 이제? 네. 선생님 휴지 갖고 와주세요. 갖고 오세요. 자, 지금 배웠던 거 책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방어작용, 병원체 대항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면역작용, 면역이라고 하고,
방어작용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뭐 있어? 아니. 비특이적 방어작용. 뭐 1차 방어라고도 하고. 그 중에 뭐 있었어? 아까 피부나 뭐 소화관 기관에 있는 점막. 그지? 이런 막들이 막아주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뭐 라이소잘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 안에 일단 들어가면은 백혈구들이 식균 작용하죠. 얘네들이 잡아먹는 식균 작용하고, 그쪽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뿌려지면은 백혈구들이 더 많이 몰려서 얘네들을 죽일 수 있는 염증만화. 그 다음에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아직 배운 건 아니고요. 조금 이따 할 텐데 오늘 시간 되려나? 이거는 후천적으로 아까 적어뒀듯이 항체가 생겨서 그 병원체를 죽여주는 건데, A라는 병원체가 들어오면은 A라는 항체가 생겨요. A를 죽일 수 있는. 그럼 B라는 병원체가 들어오면 A 항체는 B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B라는 항체를 또 만들어. 돌린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피부하고 점막, 여기 아까 지금 선생님 설명했던 거 그대로 비슷하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준 거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염증 반응, 뭐 이렇게 단계로 나눠놨지만 염증 반응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 그래가지고 2차 방어에 대해서 알아봐요. 자, 얘는 먼저 해보자. 일단 항원하고 항체라는 말 뜻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항원하고 항체. 자, 항원은요,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를 항원이라고 하고요. 항체는 뭐냐면 이 병원체를 죽여줄 수 있는 애. 죽여줄 수 있는 애니까 뭐라고 할까? 그냥 항원을 제거할 수 있는 물질,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항체가 생겨서 얘를 죽여주는 거야. 그래서 둘이 결합해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켜서 항원을 제거해준다. 근데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A라는 항원이 들어오면은 얘를 대항할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져서 얘를 죽여주는 거야. 그럼 B라는 만약에 병원체 항원이 들어오면은 얘 A가 얘 죽일 수 있어 없어? 없다요. 없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B를 대항할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져야지 얘가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그림이 그거야. 항원 A가 들어왔을 때 얘 형질에 맞는 항체가 만들어져야지 얘를 죽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항원 B가 들어왔을 때 요 항체 A가 얘 B하고는 성질이 안 맞겠죠. 그래서 얘는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얘만 죽이고 얘는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 정도 내용 알아두시고, 그럼 2차 방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자. 2차 방어는 한 가지 항체가 한 가지만 죽이니까 특이적, 비특이적? 특이적 방어라고 했죠? 특이적 방어. 자, 이게 좀 어려워요? 한번 봅시다. 골수라고 들어봤니? 골수? 네. 골수에서, 근데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거기 어딘가 나올 텐데 뭐 백혈구의 일종 뭐 그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어디 꼭 있다라는 것보다 백혈구는 알잖아요, 그렇지? 백혈구의 일종의 물질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뭐 가슴샘에서 성숙되는 T 림프구, 그 다음에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골수에서 성숙되는 B 림프구. 이 림프구라는 게 있거든. 아니 T 림프구, B 림프구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항체나 무슨 면역 작용을 하는데 얘는 어디서 생성이 돼요? 홀수. 골수에서 생성이 돼서 가슴샘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슴샘에서 성숙해지는 물질이고 B 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서 어디에서? 골수에서 성숙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야? 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 완벽한 뭐 모양을 갖춘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맨 처음 생성됐을 때는 완벽한 기능을 못해요. 자, 일단 쓸 게 좀 많으니까 얘를 끄고 갈게요. 자, 소리도 요란하네. 마음에 안 드는구나. 자, 봅시다. 자, 요 림프구에 의해서 이제 몸의 항원들을 죽이게 되는데,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모양의 항원이 들어왔어. 항원 뭐 A라 그러자. 그럼 아까 처음에 그 백혈구 있었잖아, 그치? 백혈구. 네. 1차 방어작용에서. 백혈구가 얘를 일단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먹어요. 먹어서 이 병원체에 대한, 즉 항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네? 정보를 제공해주면 림프구 중에 T 림프구가 있거든? T 림프구. 아까처럼 여기 얘기했던 T 림프구가 있는데 T 림프구도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있고 보조 T 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세포 독성 T 림프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T 림프구라는 게 있는데, 잘 봐, 이게 조금 어려워. 그래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일단 잡아먹어서 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얘 정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서 보조 T 림프구가 B 림프구한테 정보를 제공해줘요. B 림프구한테. 그러니까 보조 T 림프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B 림프구가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B 림프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정보를 제공해주면 이제 B 림프구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크게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형질세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억세포를 만들어요. 형질세포는 이제 하는 기능이 요 A라는 항원을 물리쳐줄 수 있는 항체를 생성하는 그런 세포예요. 그리고 기억세포는 뭐냐면은 이 A라는 항원이 지금 처음 들어왔지만 나중에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럼 나중에 또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항체를 만들어서 쟤를 빨리 물리쳐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는 거예요. 항원에 대한 정보를 몸속에서 기억해주는 세포가 기억세포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 항체 반응으로 쟤를 죽여주는 거고, 기억세포는 이 항원에 대한 정보를 몸속에 기억해주는 거야. 기억해둬서 다음에 또 들어오면은 이 항체를 다량으로 빠른 속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설명 안 한 게 뭐냐면 세포 독성 T 림프구거든.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러니까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시켜버려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해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그 감염이 그 병원체가 퍼지지 않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이제 핵심이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다 했어요. 지겨워도 좀 보세요.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항원은 병원체야. 항체는 걔를 물리쳐주는 애야. 근데 이런 2차 방어 면역 작용은 T 림프구하고 B 림프구가 관여해. 백혈구의 일종이라고 했어.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디서 성숙되는지도 한번 봐두고, 그때 어떤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일단 이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주면은 누가? 보조 T 림프구가 얘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B 림프구를 어떻게 도와주는 거야. B 림프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럼 B 림프구는 이제 어떻게? 형질세포라는 거하고 기억세포를 만들어서 형질세포에서 얘를 물리쳐줄 수 있는 뭘 만드는 거야? 항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몸에 막 퍼뜨려서 쟤를 죽여요. 그리고 기억세포는 이 병원균, 항원에 대한 정보를 몸속에 기억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다음에 또 들어오면은 일단 전에 왔던 놈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기억 정보가 있으니까 그 정보에 따라서 항체를 급속하게 빨리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T 림프구 중에 보조 T 림프구 말고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병원체 감염된 세포가 몸에 있으면 걔를 파괴시켜서 없애주는 거야. 네? 그럼 이런 그림도 한번 볼까?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X축을 우리가 시간으로 할게요. 자, Y축을 항체 농도라고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항원이 처음 들어왔어. 자, 병균이 처음 들어왔어. 그럼 이제 병균이 딱 들어오면은 몸에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겠지, 그치? 그래서 뭐가 자꾸 생겨요. 얘를 물리쳐줄 수 있는 항체가 자꾸 생기겠죠. 그래서 항체가 약간 시간이 지나면 몸 안에서 생길 거란 말이야. 그치? 네. 그래서 뭐 독감이나 감기 걸렸을 때 독감균이 들어와서 바이러스나, 네? 독감 바이러스죠. 들어오면은 며칠은 아프지. 며칠은 막 열나고 기침이 나고 아파요. 죽을 뻔했대요. 그동안 몸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 이런 항체를 자꾸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이 만들어서 이제 퍼뜨리면 어떻게 돼? 걔네들이 죽겠죠. 병원체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항체 더 이상 내보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양이 줄어들어. 그래서 줄어들고 있다가 나중에 똑같은 놈이 또 들어왔어. 2차 침입했어. 그럼 똑같은 놈이 들어오면은 기억세포가 걔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항체를 만드는데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많은 양을 만들어. 네? 많은 양을 만들어서 얘를 빨리 죽일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리고 다 죽이면 또 양은 줄어들겠죠. 이해되니? 여기 만약에 지금 A가 들어왔을 때라고 했지. 근데 B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만약에 B가 들어왔어. 다시 만들어야 돼요. B가 처음 들어오게 되면은 B에 대한 항체는 지금 몸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또 며칠 아프겠지, 그치? 아프면서 몸 안에서 어떻게 돼? 항체들을 막 만들겠지? 그러다가 이제 죽이면 또 줄어들고. 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들어오면은 기억세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량으로 금세 죽여주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백신을 맞는 이유가 미리 요 항원
독소 약한 애나 죽은 시체를 미리 넣어가지고 몸에서 미리 이렇게 항체를 만들고 기억시켜 놓게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거야. 네? 그러면 미리 항체를 만들어 놓고 기억시켜 놓으면은 실제로 이제 그 강한균이 들어왔을 때 몸에서 어떻게 다량의 양의 항체가 급속하게 나와서 빨리 죽여줄 수가 있겠지. 그럼 사람 아프지는 않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네, 됐어? 네. 갑자기 목감기 걸렸어요. 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혈액형 판별하는 거 있어요. 얘네 혈액형이 A형이다, B형이다, 뭐 이렇게 AB형이다, O형이다 판별할 때 이것도 항원항체 반응 이용해서 판별을 하고 그 다음에 수혈을 어떤 사람들이 수혈할 수 있는지 뭐 O형은 피를 다 줄 수 있다고 막 얘기하잖아, 그치? 그리고 AB형은 받기만 하고 주지는 못하고 막 뭐 그렇게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근데 A형한테 모형비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것도 이제 혈액형도 항원항체 반응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다 쓴 사람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하고 가셔도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